오랜만이시다. 습관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도청 이전하고 나서 5년 동안입니다. 제가 인쇄물에도 써놓은 것 있습니다만은 도청 상량문 먹물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자가 도지사가 그다음에 시장에게 이런 주청을 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안이 나올 만큼 도정이, 시정이 지금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5분만 가면은 나오는 안동 메인 스트리트 안에 가면은 80%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건달입니다. 현안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도청에서 해야 할 일이 지금 뭔데요? 대구시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시장 현장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 나서 느닷없이 지금 나와서 행정통합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행정통합이 안 되어서 지금 5가지, 6가지 큰 아젠다가 나왔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공론화위원회는 목표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통합의 당위성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민간에서 준비하는 토론회는 통합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시도민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시도민들의 평가를 받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해야 되겠죠. 또 경제 성장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대구 경북 통합하면 500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경기, 서울, 그 다음에 삼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현재 500만이 통합을 하면은 550만이 되든지 530만이 되든지 목표치가 있어야 돼요. 목표치가 없어요. 통합을 하면은 수도권 블랙홀이 방지되면 저는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합을 해도 수도권 블랙홀은 방지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수도권의 집중 영상은 주황의 근황과 예산,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방으로 이양을 해줘야지 통합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지방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은 의성, 청송, 근위, 의성 뭐 이런 지역들이 지방 소멸 해결되면 해야 되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 데 대한 답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이야기만 할 것이지 지금 지방 소멸 문제 이런 문제는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공통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걸 어떻게 통합한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제 발표 준비를 해주신 권기창 안동대 교수님, 최재원 대구 경북 연구원,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대순 한국공론포럼 대표님, 김석태 경북대학교 교수님, 김주한 전 경북콘텐츠진흥원 원장님, 서정혜 경북대학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구 경북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윤리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몰랐던 일을 정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는 일은 희망과 미래를 말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식 있는 시도민이 대구 경북 희망의 시작이고 미래입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 지역을 위한 일이 진정 나 개인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시도민이 대구 경북 통합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어
대구 경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 본부 이창용 상임대표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인구가 유출하고 저출생에 따른 지역 소멸이 시작되고 있고 또 청년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고 아시다시피 대학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진단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우리 지역이, 우리 시도민이 우리 지역에 관한 힘, 결정권 이런 걸 갖는 데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문제를 전면에 내놓고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지체시킨 최악의 장애물이 사실은 우리의 현황과 미래를 결정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를 뽑는 정도의 지방자치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방분권은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통합이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통합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공적 의제는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의 행정통합 논의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통합 논의에는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에 따르는 교육, 경찰, 소방, 고용, 노동, 환경, 중소기업 분야의 공공기관의 기능과 구조를 개편하는 것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공론화 일정과 방식으로는 시도민의 뜻을 제대로 모으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행정통합을 이야기한다면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군구, 읍면동에 대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새로운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지역민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도민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의제와 구상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 말고 꾸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지역 안동시민과 우리 시도민들이 함께 떠서 모아갔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의 미래는 지방정부에서 제안하는 내용의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시도민의 의지와 결단 이제 논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여튼 통합 논의가 서두르지 않고 정말 이런 식으로 서두르다가는 정말 서두를수록 대사일수록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충분한 논의 과정, 최소한 오랜 어떤 숙성된 과정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환영사를 바람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 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는 한국공론포럼이라고 국회에 등록된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태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거는 대구 경북 그 전에 한국사에서 쭉 진행된 공론화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 비판도 해왔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된 공론화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비판도 좀 하고 문제 제기한 것이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지금 그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공론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낍니다. 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배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사례를 보고도 반성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나마 한국사에서 있었던 공론화 중에 좀 최악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거에 대해서는 몇 시간이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한다면, 그런 의미로 공론이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대의민주주의만도 못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내용을 형성하고 내용을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구 경북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지 참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구성에서부터 의제 설정과 그 프로세스가 단 한 가지도 시민의 토론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기본 계획안이라고 3월 3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제가 기억을 했는데요. 그게 확인이 된 건가요? 공론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입니까? 시민의 의견이 아닌 거 공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무슨 근거로 광역시안과 광역도안 두 가지를 사람들한테 선택하라고 강요할 수 있죠? 아직도 굉장히 많은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조차도 아직 합의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권한으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시민들한테 강요할 수 있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절차 관리가 아니라 내용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기본적인 신용이라고 라도 하려면 필요성에 관해서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필요성이 확인이 되면, 이 정도 무게면은 사실은 과반 차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동의하는 조건이 확인된 이후에 그러면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아무리 후지는 공론화라 하더라도 다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는 다 밟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날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하면서도 한 가지 희망을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런 엉성한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깨닫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2월 말에 지방권 운동본부에서 주관해서 했던 시민들의 자율적인 공론장, 또 오늘 정책 토론회 같은 것이 작지만 대단히 중요한 시도이고 대구 경북을 민주주의 차원에서 한 걸음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기민주주의는 원래 그 출발이 대항공론장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존 질서가 강요하는 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기민주주의는 발전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행사가 저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이 행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제 발표의 순서입니다. 안동대학교 권기창 교수님께서 신도청 시대에 역행하는 대구 경북 통합의 문제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 발표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대구 경북은 위기라 그러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신도청 시대에 역행하는 대구 경북의 통합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5년 전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된 경북의 신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북도청을 20년 이상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도청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 투자하고 싶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이와 같은 내용을 대구 경북연구원을 비롯해서 많은 시도민들이 도청이 경상북도로 북상하고 세종시가 남함에 따라서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을 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도청 신도시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됐습니까? 아파트 값이 폭락해 버렸어요. 유관기관 모두 다 유치한다고 해놓고 포항청사 가고 농업기술은 상주 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도청 신도시 이사한 사람들 내가 왜 거기 이사 갔는지 지금 후회가 막심합니다. 인구 1단계 5만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2만도 겨우 확보 못하고 있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똑같은 논리로 대구 경북을 통합하면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살면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치분권, 균형 발전, 글로벌 경쟁력 말은 좀 바뀌었지만은 도청 이전할 때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5년 전에 도청 이전하면 이렇게 산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다시 대구 경북을 통합해야만 이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공론화위원회 참 문제가 되는데 저는 오늘부터라도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추진위원회를 해야만 이 논쟁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성에서부터 운영에 다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2022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질주해버리는 거죠. 공론화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의견 하나도 들어보지 못했고 공론화위원회 토론회 하면은 찬성 측의 발표자만 나와서 용비의 청가를 외칩니다. 이런 공론화위원회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론화위원회에 계신 분들 정말 지식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름을 바꾸어서 추진하면은 이러한 논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대구 경북을 통합할 것인가 말까 이 필요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당위성을 홍보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홍보물을 뿌렸어요. 가장 문제가 다른 지역 다 지금 통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슈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통합을 추진하는 강력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왜 하지 않는 것을 마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야 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공론화위원회는 대구 경북 통합 안 하면 죽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줘야죠. 그래야만 시민들이 판단해서 아 그래 공론화위원회 하는 말이 맞네. 그럼 통합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완전히 몰고 가는 거죠. 이쪽 자치단체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통합하고 있는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통합은 늘 부르짖는 거예요. 행정 통합을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경상북도 도청을 옮기는데 조금 전에 제가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1995년도에 안동이 1순위로 결정됐어요. 결정해놓고도 집행부의 의지 부족과 의회 합의 도출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년 만에 대구 경북을 통합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 해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2년 만에 만약에 이런 결론을 내면은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목표를 정해놓고 일방적인 독주란 여기에는 상당 부분이 누가 해야 되냐면 추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공론화위원회에서 로드맵 다 짜버립니다. 그냥 시도민 의견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요식적인 행위로 온라인 토론회하고 제가 온라인 토론회 참여해봤어요.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분간만 발표하라 그래요. 찬성한 의견은 1시간, 2시간 나오고 반대하는 의견은 2분 발표하라는 거예요. 2분 동안 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충분한 수기 과정.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민주성, 객관성, 수기성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지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치분권 한다 그래요. 저는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이 된다면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모두가 잘 사는데 통합해야죠.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통합하면 자치분권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통합한다고 해서 어떻게 자치분권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중앙집권적인 정치, 경제,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지방으로 이양하지만 안 돼요. 우리가 통합을 해본들 권한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중앙에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주지 않으면은 통합에도 아무런 효과 없어요. 대구, 경북 다 합쳐만 평균 재정 자립도 25%밖에 안 돼요. 서울 90% 넘어요. 경기 90%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통합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한다고 해서 자치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너무 비약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균형 발전 가능한가? 대구, 경북 도청이전 할 때 첫 번째 목표가 균형 발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통합해야만 균형 발전이 된다. 그러면은 대구, 경북 통합하면은 지금 현재 청송, 영양, 봉화, 의성, 군위 이런 쪽의 지역들이 지역 소멸이 지방 소멸이 발생해요. 통합해서 영영, 청송이 인구가 3만이 4만 되면은 현재 2만이 무너져 있잖아요. 3만 4만 되면 통합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균형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대 경제권의 특색 있는 발전. 지금 우리는 남북권, 서북권, 동북권, 가야문화권, 불교문화권, 유교문화권, 경상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발전계획을 모두 다 수립해놨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가져가서 통합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통합하면은 지금 현재 대구, 포항, 안동이 글로벌 경쟁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도청, 안동 갖다 놨는데도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 안 됩니다. 도청 신도시 인구 5만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안동, 예천 인구 다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도청을 갖다 놓아도 지금 안 되는 판국에 통합하면 어떻게 안동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놔야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경북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대구가 타 지자체로 4년 기간이 적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대학 수 누릴 수 없어요. 통합해서 대구, 경북 22개 대학이 지금 신입생 충원율이 80%밖에 안 돼요. 미달이에요, 미달. 통합해서 경북대학 하나라도 서울대학 반만 따라가도 통합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합을 하면은 대학 수가 늘어나고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왜 늘어나는지 어떻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죠. 그냥 하면 가능하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통합을 하면은 3대 권역 투포트 네트워크 발전이 된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지금 발전기에 다 수립되어 있어요. 북부권은 바이오 문화, 서부권은 전자부품 소재, 동부권은 철강 에너지로 발전기에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어요. 또 여기에 더더욱 웃기는 일은 뭐냐면은 통합하면 하늘길이 열리고 바닷길 투포트로 발전한다. 지금 하늘길, 바닷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군위의성통합공항 돼 있고 포항 영일만 항만 돼 있어요. 이대로 발전시키면 돼요. 그런데 통합을 하면은 어떻게 더 네트워크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도 통합과는 전혀 무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더 저는 또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1+1, 2 생활권을 구해한다. 안동, 포항, 대구 1시간 내려간다. 서울, 부산, 강주, 세종 1시간 내려간다. 도쿄, 베이징, 홍콩 2시간 내려간다. 지금 통합 안 해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통합하고 전혀 무관하고 만약에 못 가면 교통망을 확충하면 될 것이지 통합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너무 비약적이라는 이야기죠. 너무 비약적.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좀 고구맹랑한 이야기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통합을 하면은 세 개가 하나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해요. 대구, 경북 통합하면 어디 공간이 이동합니까? 그대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안에도 세 개는 하나로 연결돼요. 우리가 도청 이전할 때 뭐라 하냐면 경상북도 도청은 한 태평양 시대의 중심지로 간다고 했어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무엇 드립니까? 통합한다고 어떻게 연결 안 되는 것이 실제로 못 가는데 연결이 되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현재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가다 경쟁 방지하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두 자치단체가 너무 싸우고 하니까 가다 경쟁이다. 그 다음에는 두 개가 하다 보니까 상생 협력이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로 또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가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생 협력을 하려고 하면 행정도 통합이 돼야지만 우리가 대구 경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육입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치안 경찰이에요. 여기는 왜 통합을 합니까? 행정과 통합하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까? 행정이 통합이 되면은 경찰 교육도 같이 통합이 돼줘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논리가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교육과 경찰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즉 뭐냐면은 내가 가진 권한만 통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교육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구에 있는 교육공무원이 경상북도로 발령이 난다라는 전제가 딱 깔리면 100% 안 되겠죠. 난리가 나겠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숨기는 거예요. 이거는 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느냐면 군위의성 통합 신공항을 유치하면서 두 가지를 맺지만 알 수 있어요.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지 않아도 서로 상생 협력을 하면 공항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 군위와 의성에서 군위가 끝까지 반대해버렸으면 공항 유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도 기초가 끝까지 반대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합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사례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통합이 되면은 우리는 많은 국가기관을 유치하고 혜택이 많다 그래요. 간단한 예로 만약에 지난번에 혁신도시를 유치할 때 대구, 경북이 하나였으면 혁신도시는 대구, 경북에 하나밖에 안 옵니다. 왜? 전국 강역별로 하나를 나누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대구와 경북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대구에도 동구에 혁신도시 하나, 김천, 경북에도 하나를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왜 설명을 안 합니까? 그러면 통합을 하면 우리에게 뭘 많이 줄 것이냐?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은 중앙에서 볼 때는 아들 4명이 있어 아들 4명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어느 아들에게 더 많이 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조금 전까지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밋빛 미전을 과감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좀 더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밀접한 부분에 오면은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첫 번째 뭐냐면은 대구 경북 특별강력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를 두고 이렇게 돼요. 제가 단연코 설명하는데 통합을 하면은 통합특별자치단체장은 한 명이라는 건 상식입니다. 어떤 형태로 이번에 통합 결론이 나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자치단체장은 2명 뽑는 걸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 우리 안동 예천 통합하면은 시장 군수가 몇 명이 돼야 됩니까? 한 명이죠. 대구 경북 통합은 당연히 한 명이 돼야 돼요. 자, 여기에서 그 징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구 경북 특별강력시로 한다. 그래서 자치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자치구로 해버리니까 뭐 문제가 있다 그러냐면은 강력시의 문제가 기존 강력시가 수행하던 업무에 문제가 있다. 통합하면은 잘 되는데 여기서 수행하면 되죠. 근데 강력시 문제는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문제에 대한 또 여기서 그걸 하면 대구 경북 특별 강력 자치도로 하면 또 그러면은 자치구를 뭐로 또 법을 어떤 형태든 간에 법은 다 바꿔야 돼. 그러면 자치구를 시로 승격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안이 이렇게 2개가 나와야 되는데 딱 뒤에 보면 어떤 안이 나오느냐면은 대구시장을 뽑는 안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마지막에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가 됐든 시가 됐든지 도지사 뽑고 시장 뽑는 결론을 저는 100% 그렇게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만 뽑으면 통합은 무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치단체장의 자리를 위해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여기서 2개의 안이 나옵니까? 이제는 마지막 주민투표 2개월 뒤면 붙여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한 개로 결론이 나야 되죠. 못 내죠. 왜? 눈치를 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더욱 문제는 주민들이 지금 제일 처리에 관심이 나머지는 그래 막 한다 하더라 만다 하다 이렇게 되는데 통합자치단체의 형태와 통합자치단체 청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구 경북 통합 처음 할 때 경상북도지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경북은 워싱턴처럼 행정중심 도시로 대구는 뉴욕처럼 문화와 경제중심지로 그래서 많은 시도민들에게 통합청사는 경북도청으로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연구단에서도 그 뜻을 잘 받들어서 1화는 경북도청, 2화는 대구시청, 그 다음에 2-하는 대구와 경북에 어쨌든 간에 경북도청이 1화에는 있어요. 그러면 다시 좁혀져서 이제는 대구냐 경북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쯤 와서 이제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은 2차 토론, 1차 토론에는 없고 2차 토론의 쟁점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경북도청 그 통합청사를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하면은 안 된다. 즉 한쪽으로 결정할 경우에 행정불편, 주민반발,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정은 없다. 시도민의 수기사항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딱 발표를 해버려요. 마지막 어제 근역별 토론회 할 때도 이 말조차도 없어요. 통합청사의 위치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졌겠습니까? 대구 경북 통합의 논리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균형발전, 하나는 시민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이치를 해서 시민생활이 불편하다. 균형발전을 선택하면 통합청사는 어디 가야 돼요? 경상북도 현재 도청을 사용해야 되고 시민생활 불편,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이치라고 하면 대구시청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도민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통합청사는 대구시청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솔직하게 대구시청 쓴다고 발표를 해야죠.
그 정도 자신 없으면은 추진하지 말아야죠. 시도민이 수기하면은 경상북도 전체 510만입니다. 남쪽에 430만 있어요. 북쪽에 75만 정도 있어요. 그러면 통합청사 당연히 어디 가야 돼요? 대구 가야죠. 논리대로 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논리의 충돌이 일어나 버렸어요. 균형 발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주민생활 불편 이 두 개의 충돌과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결론을 쉽게 못 낼 거다. 그래서 만약에 대구 경북 통합자치단체 형태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통합자치단체장을 한 명을 뽑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은 어느 한쪽은 반기를 들게 될 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구는 우리는 강력시인데 시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경상북도는 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저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냥 어중간한 나머지는 모두가 장밋빛 비전을 해서 이거 하면 다 된다 그랬는데 왜 이 문제에 와서는 답이 없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와 같은 결론을 하루빨리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진정한 연구를 한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법 가능한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모두가 특별법으로 해결한다고요. 우리가 통합해서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것은 없다는 걸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겠다. 우리 대구 경북의 위상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느냐면요. 국민의성 통합신공항 특별법 만들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무산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가덕도 특별법 통과되어 버렸어요. 단위 사업 공항 하나 만드는 특별법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대구 경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뭐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특별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경제 자유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경상북도는 뭐냐면 수도권 블랙홀 방지하고 지방소멸하고 결국 못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못 사니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못 사는 건 내원차가 못 사면 되는데 부의경도 못 살고 충남 충북도 못 살고 전남 전북도 못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런데 대구 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죠. 그 정도 능력 되면은 국민의성 통합특별법 만들어야죠. 정말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것도 못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많은 예를 들었는데요. 마산 창원지인에 우리나라 동안 실패한 예는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 잘된 예는 들어요. 마산 창원지인에 통합할 때 108만이었어요. 통합을 하면은 우리 대구 경북 통합 논리와 똑같습니다. 균형 발전, 수도권에 대항하는 메가시티, 지역 성장, 좋은 말 다 썼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망해버렸어요. 인구 150만 만들겠다고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만이 무너질 위기에 와 있고 창원 중심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 다 소외되어 버렸죠. 우리 대구 경북 통합하면 어떻게 돼요? 대구 중심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도청 이전할 때 너무 남북권 중심으로 발전을 하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청을 북부지역에 갖다 놓은 거예요. 경기도 아까 모두가 통합한다고 그랬죠. 근데 경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분도예요. 분도. 왜? 남쪽이 너무 많이 발전하니까 북쪽에서 못 살겠다 그래요. 우리 나눠차 그러는 거예요. 지금. 즉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맨 처음에 주장할 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오사카시와 오사카부, 오사카시는 대구입니다. 오사카부는 경북. 가장 유사한 일본의 오사카시와 오사카부도 이렇게 통합을 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작년 11월 1일 날 부결되어 버렸어요. 그 주장이 대구 경북 연구원 보고서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없어졌을까요? 해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은 통합을 하면은 오사카시와 오사카부는 정치적인 문제로 안 됐다고 이야기해요. 시민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참 많은 의견을 냈는데
결국은 도청 왜 옮겼는지 여기 답을 해야 돼요. 왜? 그 전에 이 현재 주장을 했던 분들은 그 전에 모두 뭐라고 했냐면 도청 옮겨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특별법은 대구시공항도 못하는데 우리가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방소멸 해결되는지, 또 일자리 늘어난다고 했어요. 일자리 과연 늘어나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분명히 밝혀줘야 돼요. 대구경북통합에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도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통합해야죠. 해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딱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대구에서 도청을 경북으로 옮길 때 가시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목표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면 통합청사 어디에 둘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가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그만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정말 민주성과 객관성과 수비성을 가지고 정말 공론에 치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타나야 됩니다. 막연한 거, 조금 가장된 것을 시도민에게 호도해서 왜곡이 발생하면은 대구 경북의 미래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찬성과 반대 발표를 잘 들으시고 잘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최재원 연구위원이고요. 지금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의 연구팀의 연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과 발전 전략했는데, 예, 이게 이제 액션 플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액션 플랜인데 포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액션 플랜은 아니죠. 예, 저희들은 이제 비전과 발전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 필요성, 가능성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 논리가 포함하다, 저게 된다, 저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보면 그게 돼갖고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안을 내놓은 것은 왜 기본계획안을 먼저 내놓느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했는데, 일단 논의의 거리를 일단 만든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행정통합이 필요할까? 행정통합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가야 되지? 라는 그런 저희들 연구단의 이제 나름 고민을 담아서 내놨습니다.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해주시고,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과 그리고 뭐 비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보완, 또는 아니면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반대하시면 되는 그런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경쟁력을 가지면, 그리고 광주 전남이 경쟁력을 가지면, 그리고 부울경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엮어서 남북권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북권 차원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구 경북이라는 자체의 위상 자체를 이렇게 세계 속에 대구 경북의 위상을 유서로 두겠다는 그래서 제가 이 안을 보고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방향을 그린다라는 것과 이렇게 된다라는 것, 그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그거는 좀 차이를 가지고 비판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통합 되어야만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한번 이야기하지만 행정통합되면 안동대학교 정원 다 찬성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행정통합이 안 되었을 때, 정책이 각각 따로 했을 때 지금 우리 지역 대학의 상황, 아니 대학을 본다면, 그리고 행정통합이 되고 대학들을 같이 엮어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했을 때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육성했을 때 대학의 상황 어느 것이 좀 더 나을 것인가 이렇게 그런 의도로 저희들은 작성을 합니다. 통합되면 흥하고 통합 안 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통합만 우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는 그게 몇 가지 드렸는데 결국은 이거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 가지 권력별로 하는 것들은 여기도 비슷합니다. 기존의 계획이고 광역행정허브 대신 광역행정허브를 북부권에 세우고 여기는 서비스 중심으로 발전, 특화 발전시키고 여기는 스마트 제조업과 에너지 소재 산업 쪽으로 물류산업 쪽으로 동향권을 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예전에는 각각 대부분은 요거만 갖고 이 옆에 걸 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같이 보고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좀 더 가치를 상승시키겠다는 겁니다. 각각 따로 있지만 그것들이 같이 묶어서 좀 더 높은 가치를 생산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아닙니다. 비판이나 반대 의견 오늘 또 토론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다 좀 받아 적고 그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소개할 때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한국공동포럼 박태순 상임대표님 소개합니다. 경북대학교 김석태 명예교수님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김준한 전 경북 콘텐츠기능원 원장님 소개합니다. 경북대학교 서정혜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신 권기창 교수님 또 최재원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렸는데요. 네, 한국공동포럼 상임대표 교수입니다. 워낙 대구 경북 지역은 중요한 사안이라 이번 최능감도 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전문가로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과장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론해 주실 분은 경북대학교 김석태 교수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석태입니다. 두 분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재원 박사님께서 박사 아니라겠죠. 위원님께서 발제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자료상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 위원님이 발제를 하면서 한 얘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겠고요. 우리가 자료를 보면 뭔가 강력하게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걸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짜 발제하실 때는 화면 잡고 안 해도 그만이고 왜 저런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 그냥 이런 걸 생각을 해봤다. 좀 막연한 그런 거 얘기를 하신 걸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저 토론은 7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것부터 자료를 보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서 나왔습니다만은 통합이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발전에 일하게 하면 또 별과 경쟁력을 키운다 하는데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볼 때는 이게 이론적으로 아니면 학술적으로 과연 검증된 게 있느냐 이런 그 주장하는 거에 이를테면 지방자치론에서 통합하면 자치권이 확대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나 아니면은 균형 발전에서 통합이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균형 발전 이론이 있는지 아니면은 지역경제 발전에서 통합 그 자체가 그냥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그것에 대한 이론이 있는지 막연히 이제는 시도지사가 야, 이거 그 아젠다로 만들어가지고 통합하는데 너가 근거로 만들어라. 근거를 만들어 해서 그냥 적은 건지 그런 거에 면에서 상당히 그냥 여쭙고 싶고요.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통합으로 처음에는 경제가 발전됐다 크게 봐서 그런 실제 사례가 있는지 우리가 수도권이 굉장히 빠른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 행정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이 거기에 미친 거에 영향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직접 경제 논리에 따라서 수도권이 발전된 거지 통합을 해서 그렇다. 결코 그게 아니죠. 근데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게 이론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하는 걸 좀 밝혀야지 지도면이 볼 때 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막연한 거에 주장으로 이런 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 희망사이고 안 되면 가만히도 하는 이런 거는 시도면을 좀 오도하는 거고 또 우롱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흔히 경제 통합 거의 이거 한 20년 가까이 많은 거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강력한 경제 통합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지역 간의 어떤 경제 문제 이런 쪽에서 같이 해야 될 거예요. 부분은 그런 건 한꺼번에 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큰 것들은 여기 이제 우리 통합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그냥 경북가로 대구가로 혼자 그건 청년의 리더십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청년 두 사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그렇게 분담하는 게 그 안에서 보면 그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통합의 실패 논리로 얘기하는 건 맞지도 않고요. 또 대구 이제 쪽하고 대구 주위 쪽은 거의 같은 세월권이기 때문에 그게 지하철 연장이든지 아니면 버스 환승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 통합 정도에서도 이미 어떤 지역의 생활 문제는 잘 되고 있어요. 대구 주위에 국민이나 경상 사람들이 대구가 차별받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장벽 없습니다. 아무것도. 뭔가 장벽이 있는 것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대구 경북 지역 간의 협력에서 제일 모범적인 사례다. 다른 쪽에서 굉장히 칭찬받고 있고 또 내 경우에 경제 통합 이런 게 계기가 돼서 지방자치법 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게 도입이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발효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게 과연 뭔지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다음 세 번째로 행정 통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청년이 이건 굉장히 청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런 행정 통합으로 지역 발전하는 그런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추진하는 방식이 이런 경직적인 통합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한 광역 연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자체단체 같은 그런 연합 방식으로 하고 오고 있는데요. 지금 불교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찬스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메가시티를 추진하는데 지난번 대통령 균형 발전 그런 차원의 어떤 그래서 그쪽 지역을 방문하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경제권을 만든다. 그래서 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해주고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하는 이런 법적 기반도 갖추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내년 3월에 출범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 그렇지 공문 하나도 필요 없고 그리고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년 3월에 출범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아주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불경하고 관련해서 대구 경북만 별도로 이렇게 경제권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대항한다 하는 이것은 불경하고 같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면 그러면 이쪽 500만 그쪽 800만 한 1,300만 정도의 수도권의 한 반 정도의 인구가 거의 되는 그런 거의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대구 경북이 한국이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고 하는데 대구 경북이 역사적으로 한다는 건 거의 80년밖에 안 돼요. 경상도는 500년이에요. 대구 경북이 한 단위였던 건 8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구 경북이 분리된 거는 40년이죠. 이러면 대구 경북은 한 뿌리라고 늘 거의 강조를 하는데 경상도 자체가 한 뿌리고 대구가 거의 경상도의 그 중심이에요. 대구로 보면 경남 쪽에 하천이나 천령이나 밀양 이게 다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또 울산 지역의 학생들이 대구에 온 거를 굉장히 많이 보내요. 대학생들이. 대학에서는 통합버스까지 거예요. 통합버스까지 운행을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구로 보면 다 1시간 거리예요. 안동도 1시간 거리고 부산, 창원, 울산 다 그래요. 1시간 걸리고 또 그 남부 지역, 경북 남부 지역에 경남하고 접해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시도지사가 통합회의, 행정통합회의인데 해서 결국 연구원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연구원에서 좀 더 크게 보고 이런 경상도 경제권 아니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게 시도인한테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지. 경북은 하나가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잘 맞지 않다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도통합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통합의 문제는 열쇠는 중앙정부가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민특별부터 해서 특별법 모든 게 다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권한입니다. 단지 건의하는 그런 거예요. 단지인데 이런 이제 이런 거에 수령하고 뭐 실험에 찬바를 묻고 할 때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시도민이 찬성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해줄 거다. 정의특보도 붙일 거고 특별법도 만들어줄 거고 할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론위원회에서 이걸 지원면 빨리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면은 아무튼 그런 사회 그런 그 내용들을 하는 분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절차상입니다. 그래서 과연 중앙정부가 얼마나 대구 경북의 통합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선도할 건지 그걸 그냥 밝혀야 될 필요입니다. 제 애초로는 대구 통합에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행정통합 추진하는 거는 7개 자치단체 중에 대구 경북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 의원들까지, 야당 의원들까지도 야당 의원들까지도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열쇠 갖고 있는데 과연 해줄 건지 뭔가 교감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도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공론위원회의 임무다. 내도 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게 임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창용 대표님께서 또 많이 말씀하셨고 또 국내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순위 일정은 시도지사가 다음 선거에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시도에 출마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빠르면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하면 내년 3월 9일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일정대로 하면 6월 1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특별국까지 다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데 행정통합 같은 일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도성하나 오게 20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몇 달 안에 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거예요? 통합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통합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례 통합에 대해서 물어보면 통합이란 말이 좋아서 지도민들이 그렇게 응답했는지 모르겠으면 찬성률이 거의 50% 60%씩 다 됩니다. 옛날부터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론위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찬반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은 반대가 거의 더 많았습니다. 이런 거의 상황에서 공론위원회가 세금을 엄청나게 낭비해가면서 이런 공론을 하는 게 거의 맞는지, 물론 오늘 오신 공론위원 세 분이 응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7가지 주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7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전 경북 콘텐츠진흥원 원장이신 김준환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원장님 토론을 앞으로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랜만이시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가 이번 달로 12년이시다. 대구, 경북에서 공무원들 제 강의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충심으로 제가 이 자리는 참여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주최 측으로부터 출연료를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캐스팅이 되고 나서 번역별로 했던 자료들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SNS로 도청에서 했던 것들 다 봤고 1인 시위 현장도 다 봤습니다. 제가 제 직관으로, 저는 평생을 방송을 해왔습니다. 방송인으로 직관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도청 이전하고 나서 5년 동안입니다. 제가 인생을 해도 써나는 건 있습니다만은 도청 상량문 먹물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자가, 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장에게 이런 주청을 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안이 나올 만큼 도정이, 시정이 지금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5분만 가면은 나오는 안동 메인 스트리트 안에 가면은 80%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건달입니다. 현안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도청에서 해야 할 일이 지금 뭔데요? 대구시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시장 현장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 나서 느닷없이 지금 나와서 행정통합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행정 통합이 안 되어서 지금 5가지, 6가지 큰 아젠다가 나왔습니까? 저는 내려오고 나서 도청 통합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가서 이론을 만들었던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뮤지컬 왕의 나라 교과서에 나왔고 세계적인 비킬러 콘텐츠 음악가 둘이를 만든 사람입니다. 되잖아요. 앉아서 자기들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원영진 시장이나 이철우 시장, 도지사가 일종의 책임 회피성으로 하면서 꼼수를 내가지고 지금 이게 한다 그러면 이건 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책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책임 회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행정통합을 가장을 해서 대구 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자기 할 일들은 지금 그대로 산적하게 놔둬놓고 앉아서 동상이몽이지요. 동상이몽. 대구하고 여기하고 같이 앉아서 한강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말하자면 사과하고 대나무하고 접붙이면 이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와 경상북도의 도액들이 해야 할 현안은 이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관변 연구단체라든지 대경연구소가 오늘 최 팀장 얘기 나왔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과감하게 못한다 그래야 되죠.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앉아서 대구 경북연구원이 이렇게 한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전국에서 대구 경북이 최초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대구 경북이 제일 먼저 기치를 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저는 중앙에서 4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뭐냐면은 밤새 내는 꾀가 새벽에 나오니까 죽을 꾀가 됐다. 이거는 틀림없이 결론이 그렇게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됩니다. 도민들 현혹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청을 이전했을 때 20년에 천하의 재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천하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품 물고 이것을 갖다가 당위성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부경북은 전국에서 최낙후 도시입니다. 이걸 공무원들은 복입니다. 복은 신분은 복자, 신분은 군이에요. 신분은 군이 당연히 했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을 남겨두고 앉아가지고 지금 조금 불편하고 하니까 앉아서 도청에 아까 뭐 발제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집값이 어디 있습니까? 보증금도 그 월세도 안 받아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래놓고 나가지고서는 행정통합이 안 되어서 뭐가 6가지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6가지 제가 아까 그 발제자 말씀해 주셨는데 도청 통합을 했을 때 당장 똑같이 순서도 안 틀려요. 일을 안 했다는 말이죠. 일을 해야 되죠. 북부경북은 경상북도의 중심입니다. 물론 신라천년의 역사가 있는 고도 경주가 있는가 하면은 유교문화의 역사가 있는 이곳은 한국의 범절과 말하면 염치를 가르치는 이런 도시 아닙니까? 세계적인 비클럽 콘텐츠로 왜 못 만듭니까?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행정통합이 되지를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찬성할 수 없습니다. 대구 경북이 그 많던 르네상스가 있었는데
보수, 꼴통, 수구 소리 들어가면서 전국 최하위로 떨어진 것이 그 원인이 도민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론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전 생각 이게 추진위원회처럼 생겨요. 추진위원회처럼.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저도 잘 모르는데 봉화에서 농사 지는 우리 아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몰라요. 그 다음에 포항에 있는 내 제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재촉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 내주는데 사진 내주는 거 보면 제가 수염이 있습니다. 수염을 길렀었는데 그리고 오늘도 정장도 하고 나왔습니다. 이 일은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애지중지하던 제 수염을 밀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제가 수염 밀고 정장해서 여기 불려 나온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네. 자, 마지막 토론은 경북대학교 서정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안동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똑같은 입장에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일단 대북 경북 통합 관련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두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가 되는 것은 양의 각서입니다. 양의 각서는 누가 지키지 않으면 도의적 책임밖에 안 집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정표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네, 말씀 좀 68쪽만 읽어보고 내가 가겠습니다. 잘 살려줬다고 하는데 중앙정세 포함하게 되면 명분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노력을 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해왔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주인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 투표하는 것도 우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장 지사님이 결정하는 것도 우리고, 그다음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우리고. 만약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면 중앙정부가 대구 경북이 이쁘다고 특별법 통과시키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단계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우리 스스로가 시도민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는 뭐냐? 좁은 의미로 해석하냐, 넓게 해석하냐? 지금 있던 상태의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성격인가 하면 시장님과 지사님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론화위원회 아닙니다. 이거는 넓게 해석하면 공론화위원회를 하자. 그러지만 우리가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공론화했는 것이 신고리 오륙표기입니다. 신고리 오륙표기 그 부분은 국무총리에서 영을 만들어가지고 공론화위원회 해가지고 그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공론화위원회는 그런 공론화위원회 아닙니다. 아니고 시도지사님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이냐의 문제하고, 그 다음 주민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자기들도 야 시도민들 원하느냐 좀 물어야 자기들이 승인할 것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사결정 정말 공론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를 할 때 주민투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의미로서의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 이등병 문제, 이 부분들은 애들 가지고 시도지사님의 은서의 형태로서 어떤 행위의 형태로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행정 통합을 할 때는 반드시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하에서 구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예 저 북한에서 연방제 이야기 하니까 경상도 공화국 만들고 호남 공화국 만들고 서울 공화국 만들어가지고 서울 평양 공화국하고 함경 공화국 이렇게 가지고 연방제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상도로 뿌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경주, 상주 전부 다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에 있고 예를 들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행정기관들이 중추가 대구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게 좀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대구 경북 공간 구상입니다. 대구 경북 공간 구상입니다. 이 전제 하에서 모든 것을 논의를 해야 되고 대구 경북 공간 구상 하에서 현재 이대로 좋으냐 바꿔봐야 되겠냐 한다고 마음을 쓸 때 다음은 행정 통합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있지만은 누가 해주는 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생적 지역 발전, 동반 특화 균형 발전을 누가 해준 게 우리 스스로 창조를 해. 심수가 중앙대도 따와가지고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겠다 해서 특별법 형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특별법도 통과 못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맨 처음 제가 논의를 하면서 현재의 정치 지형상에서 참 어렵겠다. 그렇지만 이대로 된 우리가 흔히 그 육하 원칙 이야기를 의교에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라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what이라는 것은 대구 경북 경제 통합입니다. 자, 누가 하느냐,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형식 논리와 실질 논리가 있습니다. 형식 논리와 실질 논리가 있습니다. 형식 논리는 행정 행위를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 시도지사가 사인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시군 말씀을 있었지만 모든 행정 행위는 기초단체자들 군수 지난번에 우리 공항 만들 때 끝까지 사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행정 행위라는 것은. 그래서 첫 단계는 뭔가면 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지사님이 하겠다고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의사결정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면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행안부에서 승인 안 해주면 끝입니다. 이거는 끝입니다. 그 다음 행안부에서 승인 안 해주면 끝이고 아마 이 부분이 거의 뭔가면 형식 논리입니다. 그런데 실질입니다. 실질은 모든 것은 주민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체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이걸 함에 있어서 뭐 되자고 하겠습니까?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